작년 전체 어느 학교에 작년 전체 6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의 비율을 여대남으로 나타내면 7대 8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여학생은 작년보다 10% 늘었다고 하고 올해 남학생은 작년과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차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여대남이 어떻게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7대 8에서 7은 어떠한 일정한 수가 7개 있는 양과 같고 그리고 8은 어떤 수가 8개 있는 양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수는 몰라요. 네. 근데 그게 뭘 나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한 일정한 수가 7은 7개 있는 것과 같고 여기 뒤에는 8개 있는 그 비율과 같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7이 여고 남이 8이라는 것을 문제에 나와 있어 알지 않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이 7대 8에서 이 일정한 수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수를 구한 다음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를 구할 거라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7대 8은 어떠한 수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7대 8은 어떠한 수가 7개 있는 것에 8개가 있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 7이 수인 아니요, 어떤 수가 네모라고 하면 7은 이 앞은 7 곱하기 네모이고 그리고 이 뒤에는 8 곱하기 네모가 같다는 거예요. 흥준아. 네. 그럼 네모랑 7 곱하기 네모가 같다는 뜻이야 지금? 아니 네모가 7개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왜 등호를 그렇게 썼어? 너가 쓴 거는 이상한 식이야. 네모는 7 곱하기 그게 뭐야? 응? 그럼 네모는 7네모 대 8네모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7대 8이라고 하고 네모는 어떠한 수라고 할 때요. 그러면 이 어떠한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학생 수가 600명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지만 이것을 네모가 여기는 7개 있는 것과 여기는 8개 있다는 것이 7개 여학생은 7대 8에서 7이고 그리고 남학생은 8인데 전체 학생 수는 여 더하기 남 학생 수와 같으니 이 7대 8을 더해서 600을 총합 7 더하기 8, 15로 나눈 것으로 함으로 어떠한 수는 40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떠한 수를 구하기
전체 학생 수인데 그 여학생은 7이라고 할 때 남은 8인데 여학생 더하기 남학생이 전체 수인데 그 어떠한 수는 지금 이것을 B로 나타내면 그 1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1이라고. 네,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그 저희가 이것은 여기서 말했다시피 여기서 네모는 7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네모가 8개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네모는 여기 B에서 말하는 것은 그 1 그 어떠한 수가 된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이 하나의 이 한 일정한 수를 구하려면 이것은 총 일정한 수가 여학생에는 7개 하고 여기 남학생에는 8개 있는 것과 같아서 총 네모는 그 총 어떠한 수는 7 더하기 8 15개가 있다는 의미여서 전체 학생을 15로 나눈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 1이 되는 게 어떻게 7대 8이 칠 네모라는 것은 네모가 7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8 네모는 네모가 8개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러면 총 네모는 15개 있는 게 6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모 한 개를 구하려면 거꾸로 600 나누기 15를 해서 40이 나온 거예요. 그럼 15가 600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어떠한 수 곱하기 15가 600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어떠한 수는 40이 되고 여학생 수는 여기 그 어떠한 수가 7개 있는 것과 같다고 했으므로 40 곱하기 7이므로 280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여학생이 10% 작년보다 10%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80 더하기 280 곱하기 10%를 함으로 280 더하기 280 곱하기 100분의 10을 한 것과 같으니 280 더하기 28이므로 308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280 더하기 280 곱하기 100분의 10이 280 더하기 228이 될 수 있어요? 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서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 수는 작년과 올해의 그 남학생 수가 같다고 했으므로 작년의 남학생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여기 어떠한 수가 8개 있다는 의미로 40 곱하기 8을 해서 320명이 되고 질문이 여기서 40 곱하기 8을 한 거죠? 네. 근데 8분의 1이 아니 이건 8 그냥 8인 거예요? 네, 이것은 그냥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네, 그래서 40 곱하기 8이므로 320명이 나오고 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차는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320 빼기 308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 전수가 600명입니다. 여대 남은 7대 8인데 올해 여학생은 작년보다 10% 늘었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작년과 같습니다.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7대 8에서 7은 어떠한 수가 7개에 있는 양과 같다는 것이고 8은 어떤 수가 8개 있는 양과 같습니다. 이 어떠한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그 7대 8을 더해주면 600 나누기 전체 학생 수에서 15를 나눠주면 하면 40이 나옵니다. 여학생의 수는 여기 7이므로 40 곱하기 1분의 7은 280명입니다. 이번 연도 여학생이 10% 늘어났다 했으므로 280 더하기 280 곱하기 1분의 10을 하면 280 더하기 28을 하면 308명이 나옵니다. 남학생은 그대로이므로 400 곱하기 8을 해주면 320명이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구하기 때문에 320 빼기 308을 하면 2명이 나옵니다. 한 시간에 60km를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1km를 가는데 휘발유가 0.06리터 필요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2시간 30분을 가면 필요한 휘발유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시간 30분은 2와 60분의 30시간입니다. 또 소수로 나타내주면 2.5시간입니다. 1시간에 60km를 가는 자동차가 1km를 가는데 휘발유가 0.06리터 필요하므로 60km를 가려면 먼저 1시간에 60km를 가려면 휘발유가 5타 휘발유 잘못 썼어요. 알겠습니다. 60km를 가려면 0.06 곱하기 60을 하면 3.6리터가 되므로 2시간 30분 동안 가는 휘발유의 양은 3.6 곱하기 2 더하기 3.6 나누기 1을 하면 7.2 더하기 1.8은 9리터가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9리터입니다. 쌤인데 네. 이요 왜 3.6 곱하기 3.6 곱하기나 먼저 1시간 동안 3.6 휘발유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2시간 30분인데 일단 2시간을 먼저 구하려고 곱하기를 하고 3.6은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0분은 1시간의 반이라고 나누겠죠. 그 60분에 3시간에 3.6이 된 건가요? 3.6은 원래 분수를 나타내셨어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몇 시간입니다. 그럼 그려놓고 그 1시간 동안 3.6이라 가는데 이 2시간 30분 동안 가면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므로 곱하기 1이라 하고 30분은 1시간의 반이므로 1시간 동안 가는 3.6을 다시 나누기 1을 해줍니다. 한 시간에 60km 가면
3.6에다가 곱하기 2하고 나누기를 따로따로 해? 그 3, 먼저 1시간에 60km를 간다고 했으므로 근데 3.6에서 2시간에 가니까 곱하기 1을 하고 3.6에서 1시간에 60km를 1시간에 1시간에 3.6m가 필요하니까 30분을 가야 하니까 나누기 1을 해서 어느 지역의 토지별 이용들을 조사하여 동일을 봅니다. 이 전체의 넓이가 400제곱킬로미터이고 밭의 넓이가 35%의 고구마를 심었을 때 고구마를 심은 밭의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물어봅니다. 다시 합시다. 넌 지금 문제를 설명한 게 아니야. 그냥 읽은 거지. 안 보고요. 안 보고 하는 게 문제 설명이야? 문제에 필요한 조건을 말해줘야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러면 감추려서 그건 네가 생각해서 해봐. 먼저 토지의 전체 넓이가 400제곱킬로미터이고 이 밭의 넓이에서 35%의 고구마를 심었을 때 이 고구마를 심은 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밭의 넓이는 그 20%라고 했으므로 100분 20%는 100분의 20이므로 이고 밭의 전체 넓이가 400제곱킬로미터라고 했으므로 100분의 20 곱하기 400이 됩니다. 그럼 8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고구마 밭의 넓이에서 35%의 고구마를 심었을 때라고 했으므로 100분의 35 곱하기 80을 해서 28제곱킬로미터가 나오므로 답은 18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토지의 전체 넓이가 400제곱킬로미터이고 밭의 넓이가 35%밭의 넓이의 35%의 고구마를 심었을 때 고구마를 심은 밭의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별 이용도를 이렇게 D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밭의 넓이는 20%라고 했으므로 100분의 20 곱하기 400을 함으로 80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고구마를 심은 밭의 넓이는 100분의 35 곱하기 35%라고 했으므로 100분의 35 곱하기 80이므로 28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8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에 어떤 배가 1시간에 35.2km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일정하게 1시간 30분에 25.5km로 흐른다면 이 흐르는 물을 통해 배가 총 313.2km를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1시간 30분 이 물은 일정하게 1시간 30분에 25.5km를 흐른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또 흐르지 않는 물에 배가 가는 속도는 1시간에
35.2km라고 주어졌으므로 1시간 30분을 1시간으로 1시간 30분에 25.5km를 가는 것을 1시간에는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우선 구해야 합니다. 1시간 30분의 3분의 2가 1시간이므로 똑같이 25.5 곱하기 3분의 2를 함으로 10분의 225, 250. 근데 여기서 1시간 30분을 분수로 나타내고 몇 번 했을 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1시간 30분에 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 3분의 2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30분으로 나누면 1시간 30분은 30분이 3개 있고 그리고 1시간은 2개 있다는 것과 같으므로 1시간 30분의 3분의 2가 1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시간 30분과 1시간을 30분으로 나누면 1시간 30분은 총합 90분이므로 32, 90에는 3번 들어가서 3이 되고 1시간 30분이 3개 있는 것과 같고 1시간은 60분이므로 30분이 2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의 3분의 2가 1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이 총 30분이 3개 있어서 그런 거예요? 1시간 30분이요? 네. 그럼 2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1시간이요. 그럼 2가 1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2가 어떻게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30분이 2개 있다는 의미로요. 근데 그 분모에 이미 3이 되어서 세졌지 않아요? 아니요. 이 1시간 30분에 1시간이 그 1시간 30분에 비해 1시간이 얼마인지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30분은 3분의 2 1시간 30분의 3분의 2가 1시간이므로 25.5 1시간 30분에 25.5km의 흐르는 물을 1시간에는 몇 분이 흐르는지 구하기 위해서 25.5 곱하기 3분의 2를 함으로 10분의 255 곱하기 3분의 2와 같으니 17km가 나옵니다. 지금 17km가 뭐예요? 이 1시간 30분에는 25.5km의 빠르기로 물이 흐른다고 일정하게 흐른다고 했는데 그럼 1시간에는 몇 킬로미터를 흐르나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물을 흐르지 않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17km가 1시간에 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30분에 그렇게 흐른다면 313.2km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더 들었는데 17km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문제 주시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30분에 25.5km가 흐른다면 총 313.2km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1시간 흐른 킬로미터로
17km가 나왔는데 어떻게 30분보다 17km가 작은 거예요? 이 1시간 30분에 25.5km를 흐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3분의 2가 1시간이라서 이 1시간 30분에 25.5km를 흐른다고 하는 것을 1시간에는 몇 킬로미터를 흐른다는 것의 의미로 25.5 곱하기 3분의 2를 해서 17km가 나왔고 그리고 잠깐만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지. 1시간이 1시간 반보다 더 적다고 말하면 돼. 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것은 흐르지 않는 물에 어떠한 배가 1시간에 35.2km를 간다고 했는데 근데 이 흐르는 물을 타고 총 313.2km를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고 했을 때 그 배가 가는 속도도 있지만 그 물의 흐름을 타기도 하기 때문에 그 35.2km 더하기 여기 17km를 해서 52.2km가 나온 것이에요. 그랬을 때 총 313.2km를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고 했으므로 이것은 1시간에 1시간 52 그래서 이 312.2 나누기 52.2를 함으로 6시간이 나옵니다. 313.2 맨 밑에 쪽. 아, 네. 응, 그래. 흐르지 않는 물에 어떤 배가 1시간 35.2km를 간다 했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1시간 30분에 25.5km로 흐른다면 총 313.2km를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시간 30분에 3분의 2가 1시간이므로 1시간 30분에 25.5km를 간다 했으므로 1시간에 가는 양은 25.5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10분에 255 곱하기 3분의 2가 되므로 17km가 됩니다. 이게 1시간에 35.27을 간다 했으므로 35.2 더하기 17을 하면 52.2km가 됩니다. 근데 총 313.2km를 가므로 이거는 1시간에 커는 양이므로 313.2 나누기 52.1을 하면 6시간이 나옵니다. 직선 기울기를 대충적으로 하는 현대칭 분의 1문입니다. 이걸 말합니다. 현대칭 도형을 완성했을 때 이 문제인지 뭔지 몰라갔는데 풀하고 전이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완성했을 때 완성된 현대칭 도형의 분례는 50일 때 네모에 알려주는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 도형에 똑같은 단축을 붙이면 이 도형의 분례가 52cm입니다. 그래서 선의 대칭하는 도형이어서 선대칭 분례가 52cm입니다. 네모 센치인 걸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52cm라는 걸 알아요? 여기 문제에서 선대칭 도형의 둘레가 50이에요. 지금 둘레 지금 먼저 문제는 이걸 구하라 했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이게 52cm라 해버리면 이게 상대층 도형이 있는 거 이걸 한쪽을 더 그려줘야 돼. 왜냐면 선을 대칭하니까 해서. 근데 이 둘레가 52cm.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문제 둘레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 현재 주제의 둘레는 52cm. 상대층 이 도형이 둘레가 52cm. 예. 네, 근데 그 여기서 그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모를 구하려면 전체 둘레인 52cm에서 이 12와 5cm의 12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2를 해주면 18cm가 되는데 전 도형에서 네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후 도형은 전 도형을 한 개 더 붙였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18 나누기 2는 9cm가 됩니다. 직선 기호는 대칭축으로 하는 현대축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현대축 도형을 완성했을 때 완성된 현대축 도형 둘레는 52cm 될 때 때문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 도형이 똑같은 만족을 집에 이 도형 둘레가 52cm라고 했으므로 네모를 구하면 52 빼기 이 12cm가 총 두 개 있으므로 12 곱하기 2 더하기 이 5cm 두 개 있으므로 5 곱하기 2에서 18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뭐예요? 전 도형이요. 전 띄고 도형.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 글씨 못 알아보면 발표를 못해? 전 도형에서 그 네모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형을 옆에 하나 더 붙였기 때문에 18 나누기 1에서 네모는 9cm입니다. 둘레가 15.2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는 둘레가 15.2m라고 했으므로 15.2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3.8m가 되므로 380cm가 됩니다. 왜냐? 예, 되실 때. 무율이 맞아요. 유리. 둘레가 15.2c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사각형은 변이 4개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15.2 나누기 4를 하면 3.8cm인데 3.8cm를 cm로 바꿔주면